답 나오면 얘기해줘. 답 나온 사람 얘기해줘. 빨리빨리하게. 현우야, 이거 사일런트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 어? 심? 심이 뭐야? 침묵? 침묵. 맞아. 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거는 양쪽 끝에 뭐가 오는 걸 빼주면 돼. 자음이 오는 걸 빼주면 되지. 강호가 답 나왔나요? 그거 그냥 한쪽에다가 모음. 이거 답이 나왔냐고요, 답이.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요. 빨리 하세요. 답을 4개 달래니까. 빨리 계산 안 해? 답 나왔으면 얘기해달라고. 응? 그렇죠. 5번이지. 어떻게 계산해요? 자, 여기서 모음이 뭐예요? 얘들아, 영어 문자의 모음이 A, I, E, O, U. 요게 모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모음은 I랑 E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뭘 계산하자 그랬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요거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죠? 6팩이죠. 6팩에서 뭘 빼줄 거냐면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줄 거예요. 그럼 자음이 4개죠. 맞아요? 자음이 4개니까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야 되죠. 그럼 그게 몇 가지야?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거라고 했지. 그럼 여기 뭐 예를 들어서 S랑 L이 왔어. 그럼 남은 게 몇 개의 문자야? I, L, E, N 요거 남았잖아. I, T, E, N 요거 남았잖아. 그럼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4팩이지. 얘를 빼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요게 이제 720이고요. 4P는 얼마죠? 4, 3, 12죠? 그럼 12 곱하기 24 요걸 빼주면 됩니다. 그럼 12 곱하기 24가 얼마죠? 12 곱하기 24 얼마죠? 일단 12 곱하기 288이죠. 그럼 720에서 288 빼주니까 뭐 남아요? 432. 그렇죠. 720에서 288 빼주니까 여기 1이니까 3, 432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2번 해보세요. 너네 답을 구해야 돼요. 직접 하고 답을 얘기해 주세요.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사전 우리 A, B, C, D. 네, 영어 사전 본 적 있죠? 영어 사전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301번째 오는 문자는 무엇이냐? FRIEND. 친구인가요? 요걸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 뭐가 되죠? D, E, F, I, N, R. 요게 제일 먼저 오는 문자입니다. 요 알파벳 순서대로 썼을 때,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사전식 배열법으로 나열한다는 거는 제일 앞에 오는 문자가 이거예요. 예, 이거 다음 오는 거는 RN. 그럼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301번째 오는 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D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의 문자 있는 거예요? 이 D로 시작하는 영단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죠.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이에요. 그래서 120까지입니다.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다음은 2로 시작하는 것도 120까지죠. 근데 F로 시작하는 거 해버리면 360까지니까 301번째 오는 것보다 넘어서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로 시작해야 돼요. F로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 5번은 탈락이에요. 그럼 F 다음에 제일 빠른 문자는 뭐죠? F, D, E, 그 다음에 I, N, R 요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F, D 한 다음에 여기 4개 문자 일렬로 배열하는 거 4팩이에요.
그럼 이거 24가지죠. 맞아요? 요거 다 더해도 아직 300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는 뭐죠? F2 4개. 요것도 24가지예요. 맞아요? 그럼 요거 더하면 얼마죠? 여기 240에다가 그 다음에 48 더하니까 여기 288번째거든요. 그거 아직 안 됐어요. 그럼 F 그 다음 뭐죠? F 그 다음에 I 그 다음 D로 시작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 24가지니까 여기다 더하면 300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예요? 이거 3개 배열하는 거 6가지죠. 3팩이니까. 맞아? 그 다음 FI 그 다음 뭐야? FI 했으니까 2지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것도 6가지지. 맞아?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10이랑 288 더하니까 300가지지. 네. 그러면 이거 다음 오는 게 301번째네? 이거 다음 문자가 뭐야? F, I, 그 다음에 E 말고 뭐 와야 돼? N A B C N 와야 되고 그 다음에 D, E, R finder 여기 와야 되죠. 그럼 답이 뭐예요? 2번 되겠죠. 말이 되는 단어.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거 계산해 볼래요? 요거 3번. 예, 4년식 배열법으로 하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3번. 이 두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뭔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답을 구해보세요, 빨리.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야 풀 겁니다. 구한 사람 얘기해 주세요. 이게 NCR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시면 안 돼요. 오늘 배웠는데. 다음 나왔으면 얘기해 주세요. 빨리. 빨리 푸세요. 나왔어요? 준이? 뭐 나왔어요, 강욱이? 10? 아니야. 답은 분수입니다. 아, 막 지우고 있어요.
네, 3분의 5가 답이에요. 자, 어떻게 하죠?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와 있죠. 그럼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죠. 그럼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면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불러봐요. 얘분의 얘의 부호 마이너스 3 뭐예요? NC 2분의 NC 3이에요. 두근의 합이. 모르면 지금 아세요. 알겠어요? 그 다음 두근의 곱은 뭐라고 쓰죠? A분의 C죠. 맞아요? NC 2분의 NC 5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두근의 곱이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NC5랑 NC2가 서로 같아야 되죠. 요거 곱하니까 NC5랑 NC2가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N은 얼마예요? 그렇죠. N은 7이죠. 왜냐면 7C5랑 여기서 7C2랑 서로 같으니까. 8C3이랑 8C5랑 같죠. 그러니까 여기 가진 합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요 가진 합이 7이에요. 그래서 N이 7이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답이 7C2분의 7C3 요거 계산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야? 765를 3의 1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 얘는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로 나눠줘야 되지.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지. 요게 답이지. 그럼 약분하자. 7, 6, 2, 1. 그럼 남는 것만 써보면 요게 분모로 오고 요게 분자로 와야 되니까 답이 3분의 5죠.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정리했으면 요거 계산해보세요. 어느 카페에서 직원을 모집하는데 12명 지원하고 3명 뽑으려고 하는데 남자 지원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의 수가 164다. 남자 지원자의 수를 구하여라. 요거 이해했어요, 현우?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 거 하세요. 답을 구하세요, 빨리 여러분들 스스로. 답 나왔으면 얘기하세요. 현우는 어떻게 계산해? 말로 해봐. 남자 지원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도록 했어. 그러면은 전체 12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건데 뭘 빼주면 돼? 12 코비네이션 어? 구했어요? 답 뭐 나왔어요? 4명. 여자만 뽑는 경우 수를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몇 명 있는지 모르잖아. 164를 12 코비네이션 3에서 빼주면 여자만 뽑는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자를 모르니까 N명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12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이 여자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뺀 게 164라는 거야. 여기서 NC3을 뺀 게 164라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해볼까? 12, 11, 10을 3이 1로 나눠줘야 되네. 그러면 3이 6이니까 2잖아. 그럼 220이지. 그럼 220에서 164를 뺀 게 NC3이 돼야 되거든. 그럼 빼버리면 얼마지? 6에다가 56이니? 그러면 이거는 n에다가 n-1에다가 n-2를 곱한 거를 6으로 나눠준 게 요거래. 그럼 이거 6 곱하면 어떻게 되지? 306이지. 336인가? 336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3개 곱해서 336이 되도록 하는 걸 찾는 거야. 알겠어? 그럼 뭘까? 어? n이 몇 명일까?
우리가 3개 연속해서 곱해서 예를 들어 7 곱하기 6 곱하기 5 볼까? 30에 7이니까 210이니까 안 되지. 더 커야 되네. 8 곱하기 7 곱하기 6 볼까? 그러면 8, 6에 48에다가 7 곱하니까 7, 8에 56, 7, 4, 28. 맞죠? 그러니까 이게 n이 8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n이 8이기 때문에 여자가 8명이라는 거고 전체 12명 중에서 여자를 제외한 게 남자일 거 아니야. 그래서 4명이 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네, 정리하시고 5번 해보세요. 준영이 이해하나요? 네. 니는 맨날 다 이해한다 그러고 왜 시험만 보면 한두 개 맞아요? 손현우, 미스터 손. 다 이해한다 그래 놓고. 그럼 안 돼요, 얘들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고등학교 입학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에 거 못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경우에서 순혈조합이라도 해두면 우리가 앞에 거 또 할 거 아니냐. 그럴 때 조금 도움이 된다고. 앞에 거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요. 언제 다 해요? 못 합니다. 다 하면 좋죠. 지금 같이 할 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 풀어서 문제 해결력을 길러보세요. 이 단순한 계산 문제예요. 답 나왔으면 얘기해 주세요. 풀고 있는 거야? 강호가 답 안 나왔어? 준영아 답. 응? 720 아니에요. 훨씬 작아요. 훨씬. 16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알겠는데 답을 못 구하겠어요? 아니 구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이거랑 경우수랑 무슨 관계야? 그냥 요 함수 개수를 세라는 게 경우의 수라는 거죠. 뭐 집합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현우 나왔어요? 틀려도 좋아요. 얘기해봐요. 현우 틀려도 좋아요. 얘기해봐. 미스터 손. 이 머리에다 테두리 씌워가지고 지지직 해버려야지. 공부 안 할 때마다. 그런 아이템 팔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다스리듯. 야, 이거 못 풀어서 어떡하냐. 32? 자, 봐봐요. 자, F1이 7이래요. 잘 봐. 설명해 줄게. 그럼 F1은 7로 대응돼야 돼요. 그 다음에 2보다 큰 K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그럼 F2는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대응이 돼야 되죠. 그럼 요 2가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얘나 얘지. 맞아? 그럼 몇 군데야? 2군데지. 맞아? 그럼 2가 예를 들어 여기에 대응됐다고 하자.
그러면 3이라는 게 또 대응될 수 있는 거는 3보다 이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F가 뭐라 그랬어? 가에서 F가 뭐라 그랬어? 1대1 대응이라 그랬으니까 F3이라고 하는 건 3보다 이하에 대응돼야 되는데 2가 대응되지 않은 나머지 두 곳에 대응이 돼야 되죠. 그럼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럼 얘가 또 뭐 3으로 대응됐다고 하자. 그럼 F4도 4 이하에 대응돼야 되는데 2나 3에 대응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응돼야 되잖아. 그럼 몇 군데야? 두 군데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5, 6도 뭐 어딘가에 대응됐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F7도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두 군데지. 그러면 2, 3, 4, 5, 그 다음에 6 대응됐고 나머지 7은 나머지 하나에 대응돼야 되잖아. 맞아? 6까지 대응됐으면 원소가 하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1.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야? 2의 5제곱. 그래서 답이 32라는 거야. 어렵습니까? 쉽죠? 이해 가요, 준영이? 이해 갔어요? 미스터 손 이해 갔어요? 다음 거 해봐요, 6번. 근데 6번은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근데 일단 고민을 해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좀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풀어주면 절대 기억에 안 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풀어보셔야 돼요. 이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셀 때 그냥 무식하게 세라는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세면 될까? 그게 문제예요. 칸 하나로 이루어진 거, 칸 두 개로 이루어진 거. 그러기에는 n과 n 플러스이니까 너무 많아요. 14. 예? 14 아니에요. 그러니까 칸 하나, 칸 네 개 이런 거는 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근데 일반화된 식을 못 풀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트는 이거는 조합이랑 연관이 있고요. 이 평행선 어느 두 개를 고르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감이 안 잡혀요, 현우?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힌트 줄게. 잘 봐봐. 힌트 줄게. 이게 만약에 평행선이 여기 4개 있고 3개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평행사 변형의 개수란 예를 들어 이 4개의 선 중에서 얘랑 얘를 골랐다?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 고른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3개의 선 중에서 얘랑 얘랑 골랐다? 그럼 이런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맞아? 그럼 3개의 선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평행한 요 4개의 선 중에서 2개 고르고 3개의 선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무조건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야. 요 경우에서는. 내 말 이해했어? 현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체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평행선 4개 중에 2개 고르고 요 가로 평행선 3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를 곱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서 생기는 전체 평행사 변형의 개수가 나온다고. 이해했어? 그럼 요거 계산해봐. 그럼 이 가로선 n개가 몇 개 있어? 세로선 n개가. n개 중에 몇 개 골라? 2개. n개 중에 2개 고르지? 맞아? n개 중에 2개 고르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2개 중에 몇 개 골라? 2개 고르면 이게 뭐라고? 몇 개라고? 210개라고. 됐어? 요런 걸 만족하는 n을 찾으라고. 형도 내 말 이해했어? 요 지금 이 세로 평행선 n개 중에 2개 고르고 가로 평행선 n 더하기 2개 중에 2개 골라서 서로 곱하면 내가 전체 평행사 변형의 개수가 나온다고. 그럼 얘 계산만 하면 돼. n은 n-1에 2로 나누고 얘는 n 플러스 2랑 여기 n이랑 n 플러스 1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거 곱해가지고 2로 나누고
요거 곱한 게 210이 돼야 돼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n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여기 얼마예요? 840이죠. 아, 4 곱하면 840이죠. 그럼 선생님 근데 예. n 플러스 2 콤비네이션. 아, 2니까 여기 이렇게 곱해야 되죠? 예. 그럼 요게 840이죠? 그럼 n 플러스 2부터 어느 4개를 곱해서 84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그러면 5, 4, 20에 6 곱하니까 120밖에 안 돼요.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30에다 12 곱하니까 얼마예요? 6, 5, 30에다 12 곱하니까 얼마죠? 30에다 12 곱하면 얼마죠? 360이니까 안 되네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다. 3, 4, 12에다 7 곱하니까 840 맞죠? 그럼 n 더하기 2가 7이 돼야 되니까 n이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 4차 반주식 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넘겨서 7번 토너먼트 오늘 했던 내용이네요. 해보세요. 이번엔 몇 명 있죠? 3명, 5명, 7명, 9명 있네요. 9명이 개인별로 출전한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 구해보래요. 이 12번까지가 끝이네요. 맞죠? 풀이를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거 더 커요, 그거보다. 예, 만 단위예요. 음, 음. 그냥 아까 배웠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만. 아니야. 빨리 계산해.
계산하라니까 현우야. 계산 못해? 아니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잖아. 왜 못하는 거야? 현우야 일단 어떻게 시작해? 전체 몇 명이야? 일단 전체 몇 명이야? 9명 중에서 몇 명 골라? 4명. 5명 골라야지. 9C5 됐어? 그 다음 남은 4명 중에 4명 골라서 오른쪽에 넣지. 근데 이게 같은 수의 조합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 5명을 봐봐. 이 5명은 또 3명, 2명으로 나눌 수 있지. 그럼 5명 중에 3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았는데 여기 3명을 또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야? 요 3가지라 그랬잖아. 됐어? 그 다음에 여기 4명을 자리 바꾸는 거 4가지. 이게 답이죠.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보세요. 답이 뭐 나오는지. 그러면 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왜 내가 4라 그랬지? 3인데? 4명의 조편성 가지수 3가지죠. 계산해보세요. 계산은 할 수 있는지. 네, 11,340입니다. 나 이 계산 못하겠다. 손. 선생님 16,340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11,340. 이게 답이야. 난 계산 못하겠다. 빨리 얘기해. 다 할 수 있어? 그럼 넘겨서 8번 한다. 8번 해봐. 이제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를.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8번부터는. 일단은 각 영역에 우리가 넓이를 먼저 찾아야 돼요.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파이. 일단은 A라고 하는 건 파이죠. B는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에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빼주니까 3파이고요. 같은 원리로 여기가 5파이, 7파이, 9파이예요. 근데 우리가 물감이 있는데요. 물감 걸 수도 있어요. 아니요. 물감은 서로 다른 3가지 색의 물감을 칠한다 그랬어요. 그럼 물감을 모르니까 뭐 R, G, B 이렇게 놔볼까요? 근데 요게 다 열통이야. 열통이야. 근데 한 통에는 얼마만큼 칠할 수 있대요? A에 칠할 수 있는 만큼이 한 통이라 그랬죠. 그럼 한 통당 파이예요. 그럼 열통이라는 거는 10파이 이하만큼만 우리가 영역을 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려해서 이 칠할 수 있는 문양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칠해야 되죠? 영역이 제일 큰 애부터 칠할까요? 작은 애부터 칠할까요? 아, 당연히 큰 애부터 칠해야죠. 물감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애가 2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칠해야 되는 곳은 2예요. 그럼 우리가 ED, CBA로 순으로 칠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ED, CBA. 그럼 여기에 어떤 색이 왔을 때 나머지 색들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미스터 손, 빨리 계산하세요. 내 말 듣고 있니? 내 말 들었니? 손? 물감의 색을 RGB라고 했을 때 이 물감들은 A라는 영역에 칠하는 만큼의 열통이 있다 그랬으니까 전체 10파이만큼을 칠할 수 있고 각각의 영역의 넓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
2부터 색을 칠해 나간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문양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구해보세요. 그럼 뭘 하시면 되냐면 요 2에 오는 물통이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물통은 뭐가 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다 곱하기 3을 한 게 답이죠. 2에 예를 들어 R이 왔다. 레드가 왔다. 2에 예를 들어 빨간색이 왔다.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물통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에 R이 왔을 때 몇 가지니까 2에 G가 왔을 때도 B가 왔을 때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빨리 해보세요. 자기 손으로 하세요. 제발. 내가 풀어주길 기대하지 말고요. 쉽습니다. 36? 아니야. 저 36? 아니야. 푸는 척 하지 마. 미스터 손. 소년우 푸는 척 하지 마. 그거 아주. 풀지도 않고 있으면서 푸는 척 하고 있네. 현우야, 빨리 해보라고 다 해줬잖아. 2라는 영역에 빨간색이 왔을 때 D라는 영역에 올 수 있는 물감은 G나 B잖아. 거기서 시작하라고. 여섯 가지. 자, 12가지 나왔습니다. 봐봐. 여기 2에 R을 칠했어. 그럼 R은 일단 9파이만큼 칠한 거야. 그럼 D에는 올 수 있는 물감이 뭐랑 뭐야? G나 B지. 네. 맞아? 그럼 여기 G가 왔으면 C에는 5파이만큼을 칠해야 되는데 R은 올 수 없어. 그럼 B밖에 못 오지. B밖에. 아, B도 못 오나? B도 못 오네. 그럼 뭐밖에 못 와? 왜 B 못 와요? 아, B 올 수, 아, 여기는 안 썼으니까 B가 올 수 있구나. 맞아? 그 다음에 R은 못 오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긴 B가 왔어. 그럼 B에는 G가 올 수도 있고 R이 올 수도 있나? 아니요. R은 못 오지. 그러니까 G밖에 못 와. 맞아? 그래서 여기는 R이 올 수 있거나 B가 올 수 있거나 두 가지예요. 이해했어요? 합해서 10통 이하를 써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R에다가 B 써서 그럼 똑같이 대칭이거든? 그럼 얘가 RG 썼을 때 두 가지잖아. RB 썼을 때도 똑같이 두 가지겠지. 그럼 여기에다 R을 칠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전체 몇 가지다?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2에 올 수 있는 색이 G도 있고 B도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이 12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세면 돼요, 이렇게. 자, 요거는 어려워요. 잘 해보세요. 빨리 정리해두고 다음 거 하세요. 문제를 잘 읽어봐요. 답을 구해보세요, 스스로.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 미나라는 애가 그 어디에 들어있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여학생끼리 두 명은 짝을 이루어 탑승하고 서로 옆자리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탑승한 레일바이크에는 빈자리가 없도록 하재요. 요거를 고려해서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빨리 잘 세봐. 어떻게 경우를 나눌지. 아,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앉는 건 서로 다른 경우 있나요? 네, 당연하죠. 레일바이크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두 대라고 써 있잖아요. 정답이 네? 정답이 얼마나 뭐 안 알려줄 건데요. 1000단위야. 얘들아, 니네 스스로 풀어야 돼. 이거 그럼 어떻게 워크북을 푸냐, 클리닉을. 빨리 풀어, 시간 줄 때. 이걸 왜 못 푸는 거야, 대체. 그냥 세기만 하면 되는데. 땡. 땡. 자, 일단 어떻게 시작할까요? 시작이 뭘까? 그러니까 미나랑 지금 여자애는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돼요. 맞아요? 현우 여기 이제 봐줄래? 이 두 대의 레일바이크가 있는데 그럼 미나에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나라는 애가 미나랑 여자의 어떤 한 명,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머지 여자애들이 들어가는 경우랑, 그럼 나머지는 남자가 들어가야 되지. 나머지 레일바이크에는. 이게 경우가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미나랑 여자가 있는데 미나가 탄 자리에는 레일바이크에 빈자리가 없다며. 그럼 미나랑 옆에 앉을 여자를 한 명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 남자 두 명이 여기로 와가지고 타가지고 나머지 여자 두 명하고 남자 한 명이 타는 경우. 요거 말고 경우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미나랑 여자랑 남자 한 명이 타는 경우는 레일바이크가 비기 때문에 올 수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일단 시작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네가 여기 왔다고 합시다. 여기 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 네 명을 여기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야 되죠. 그게 몇 가지예요? 예? 몇 가지요, 그게? 4팩이죠. 왜냐면 미나랑 어떤 여자가 무조건 이웃해서 같이 앉아도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미나 옆에 무조건 여자가 앉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를 골라서 남자 3명을 일렬로 앉혀야 되죠. 이것도 이제 이 네 군데 중에서 3명을 골라서 남자 3명을 앉힌다. 이게 몇 가지야? 4P3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24가지예요, 사실은. 알겠어? 미스터 소원 여기 집중 안 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레일바이크가 서로 바뀔 수도 있죠. 그거 곱하기 2 해줘야 되죠. 요거 계산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야. 그럼 24 곱하기 24가 얼마야? 4, 4, 16, 4, 2, 8. 2, 4, 8, 2, 2, 4. 576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얼마야? 2, 6, 12, 2, 7, 14, 2, 50, 1050인가요? 1150인가요? 1100. 1152가지예요. 첫 번째 경우가. 오케이?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는 미나와 여자와 남자인데 일단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현우야, 미나와 여자와 남자를 어느 레일바이크에 앉힐 거거든?
그럼 일단 여기 여자가 어떤 애가 될 수 있는지가 일단 골라야 되지. 그럼 여자가 몇 명 있는데? 3명 있잖아. 미나를 제외하고. 그럼 여자 3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경우 3가지요 일단. 됐어요? 그 다음 남자도 원래 3명 있죠. 그 중에 미나가 탄 레일바이크에 앉을 남자 2명을 골라야 되죠. 맞아요? 그거 얘는 3시2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잘 봐. 미나와 여자와 남자가 이 첫 번째 레일바이크에 앉힐 거야. 그런데 그럼 이때는 미나와 여자가 여기 앉거나 여기 앉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나와 여자는 서로 이웃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미나와 여자 여기 봐. 눈 안 떠? 미나와 여자가 앉히는 경우가 여기나 여기지. 그럼 미나와 여자가 앉는 경우가 여기나 여기니까 일단 2예요. 근데 미나랑 여자가 여기 앉았어. 예를 들어. 그럼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도 되죠. 그럼 남은 자리에 남자들도 자리가 바뀔 수 있죠. 맞아요? 남은 자리에 남자들도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분명히 이웃하에 앉아야 된다며. 그럼 2가지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여기 앉았어. 남자는 여기나 여기 앉을 수 있지. 역시 2가지예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 여자들도 자리 바뀔 수 있죠. 이 2가지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를 서로 바꿔 탈 수 있죠. 2가지예요. 이게 답이에요. 엄청 많죠? 그럼 2가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럼 2의 7승에다가 3 곱하기 3이니까 9거든요. 2의 7승이 얼마죠? 128이죠. 여기다 9를 곱하면 얼마죠? 9, 8이 72, 9, 2, 18, 9, 1은 9, 1152. 똑같습니다. 위에 거랑.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게 답이기 때문에 2304가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뭘 고려해야 되냐면 경우를 우리가 미나와 여자 앉는 경우, 미나 여자 남자 앉는 경우를 먼저 나눠야 되고요. 이 각각의 경우를 빠짐없이 세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얘는 좀 더 쉬워요. 해보세요. 10번. 이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문제들의 경우를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뭐 기본적인 개념 동수조합, 뭐 토너먼트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이고, 평행사변형의 개수 구하거나 뭐 선분의 개수,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이제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경우를 나눌 것이냐. 현우가 얘기해 볼래요? 저거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어떻게 경우를 나눌까요? 이 경우의 수는 경우를 나누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5개의 숫자가 있는데 구슬의 개수가 달라요. 총 8개의 구슬 중에서 4개를 꺼내서 4자리수를 만드는데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래요. 그럼 일단 경우를 어떻게 나눌까요? 제일 먼저 같은 숫자를 뽑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4개를 선택을 할 거야. 구슬 8개 중에. 그럼 그 8개의 구슬 중에 4개를 선택을 했는데 그 4개의 구슬에 같은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숫자는 최대한 몇 쌍이 있을 수 있어? 2쌍까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4개를 뽑았어. 4개를 뽑았는데 같은 숫자가 없는 경우, 같은 숫자가 없는 경우랑 두 번째는 같은 숫자가 있는 경우인데 몇 쌍이 있는 경우, 한 쌍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경우?
같은 숫자가 두 쌍 있는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같은 숫자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1, 2, 3, 4, 5라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 4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죠. 그럼 몇 가지예요? 현우 내 말 듣고 있니? 여기 봐줄래요? 문제 이해했으면 여기 보셔야죠. 같은 숫자가 없다. 그럼 그냥 5개의 숫자 중에 4자릿수를 구하는 경우의 숫자나요? 몇 가지예요? 5P, 4자어. 맞아요? 5개의 숫자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숫자나. 그럼 몇 가지야? 아니죠. 8P4가 아니에요. 그럼 같은 숫자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숫자가 5개이기 때문에 5개 숫자 중에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몇 가지예요, 이거? 5, 4, 3이 얼마야? 5팩토리랑 같잖아. 얼마야? 120이요. 됐어요? 그럼 같은 숫자 한 쌍이라는 거는 요 4, 4가 포함되거나 5가 포함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일단 2를 곱해요. 맞아요? 2를 곱하는데 우리가 같은 숫자가 포함되면 걔네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두 개의 숫자가 있어요. 어느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랑 여기 들어가는 경우 말고 없죠.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같은 숫자들이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곱해요? 여기 들어오는 숫자를 구해야 되죠. 얘가 예를 들어 4, 4가 왔어요. 여기 4, 4가 왔다고 하면 여기 표시에 4, 4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뭐냐면 1, 2, 3, 5 중에 어느 2개예요. 맞아요? 그럼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죠. 오케이? 여기 2는 뭐였어요? 4, 4가 오거나 5, 5가 오는 방법이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 가지예요? 12에다가 6을 곱하니까 몇 가지예요? 72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같은 숫자가 두 쌍 온다? 그럼 4, 4랑 5, 5를 이용해서 4자리 숫자를 만드는 방법인데 같은 숫자들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될 수 있는 경우는 4545라고 하거나 아니면 5454 말고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가지예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몇 가지요? 194가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잘 나누셔야 됩니다. 됐죠? 야, 2문제 남았습니다. 빨리 자기 손으로 맞춰봐요. 제발. 정리하고 11번 빨리 푸세요.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고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각이 직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쉽게 알려줬죠, 방금? 지운다 이거 정리했죠? 자, 8개 점 중에서 3점을 고르는데 직각삼각형의 개수. 직각삼각형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걸 이용해서 푼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 답이 34가지야? 아니요. A가 뭔데요, A가? A는 24 맞아요. 자, B만 구해보세요, 잘. 현우야, A가 왜 24일까? 현우야? 미스터 현우? 현우야, 일단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요걸 지름으로 이렇게 잡았지. 중심을 지나도록.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야?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요 대칭이니까 여기도 3가지. 그럼 요 지름 하나를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6개니까 지름이 총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래서 1번 우리가 직각 요 삼각형의 개수는 6 곱하기 4 해가지고 24가지예요. 요게 A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냐면 요 직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의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28이요. 예? 직사각형의 개수 6개. 왜 그렇죠? 예? 어떻게 세죠? 예, 정답 30이에요. 정사각형 2개요? 미스터 손 여기 안 봐? 아, 진짜 자꾸 이름 부르게 할래? 이 직사각형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세는 거 말고. 적으니까 셀 수도 있긴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직사각형이 되려면 꺼진 건가?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직사각형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름을 지나도 이렇게 만들어. 그럼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지. 맞아?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어느 4개의 점 있잖아. 4개의 점을 골라서 걔네들을 서로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얘네들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지름이 전체 몇 개 있었어? 원래 4개 있었지. 맞아? 지름이 4개 있었는데 그 지름 중에 어느 2개를 선택해 봐. 그럼 지름 중에 어느 2개를 선택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랑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직사각형이야. 됐어? 그럼 지름 4개 중에 어느 2개를 고르는 경우랑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 세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숫자가 커져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6가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름에서 그 지름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그거를 대각선끼리 교차했을 때 직사각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 둘이 더하니까 몇 가지다? 30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분할 분배랑 똑같아요. 동수조합이랑 똑같거든요.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지운다. 미스터 손 지운다. 아주 영상 보면은 네 이름만 20번 부르는 것 같아요. 현우야, 이제는 이제 집중을 시킬 나이는 지났어. 너가 해야지. 왜 찌직거리는 거야? 선이 좀 웃긴 거 아닐까요? 네. 6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3정류장에 정차하는데 3개의 정류장 중에서 이 2개의 정류장의 모든 승객이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6명을 일단 2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3개 중에 2개의 정거장을 선택해서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돼요. 땡! 다시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6명을 일단 2개의 그룹으로 나누세요.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의 정거장을 선택해서 거기에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요. 그 6개 중에 3개 고르는 경우의 수 곱하기 3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 6명이 2 그룹으로 나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의 정거장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그 2 그룹으로 나뉜 애들이 서로 바뀌어서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고요. 몇 자리예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별로 안 커요, 이건. 15, 아니요. 120. 찍지 마세요. 아,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틀렸어요. 야, 이거 맞추면 점심시간. 열여덟 개? 훨씬 커요. 100자리수예요, 100자리수. 3자리수예요. 야, 이거 쉬운데, 응? 아, 마음이 아프다. 쉬운데, 못 풀어서. 형도 너가 맞춰봐. 한 번만. 싫어? 너도 맞추고 싶어? 마음은 그래? 근데 못 풀겠어? 죽이고 싶다. 에휴. 80? 아니야. 180? 아니야. 비슷해, 근데. 180이 나올 순 없는데, 답에.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아닌데.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현우가 처음으로 답을 얘기해 봤거든요. 틀렸어요. 아, 이게 진짜 슬픈 게 내가 열심히 설명할 때는 집중 안 하더니 막상 문제 풀으러 가면 문제는 푸는구나, 애들이. 이게 답답하네요. 답을 얘기해 주세요.
이 곰곰나정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아, 곱셈 공식인가? 곱셈 공식 나머지 정리 이 뜻인가 보네. 누가 만든 거지 이거? 곱공나정 너무 웃긴다. 난이도가 있네요 이거는. 세화고 아닌가? 세마고인가? 나온 사람 답. 자, 일단 뭐 한다 그랬어 얘들아? 내가 뭐 하자고 했는지 얘기해봐. 일단 6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두 그룹으로 나누라 했죠. 내가 언제 3명으로 하라 그랬어? 아니죠. 1명 5명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명 4명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3명 3명으로 나눌 수도 있죠.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는. 맞아? 그럼 1명 5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명 중에 1명 뽑으면 되지 얘는. 그럼 이거 6가지예요. 됐어요? 이 2명 4명으로 나누는 건 6시 4시 4죠. 그럼 6, 5, 30, 15예요. 됐어요? 이 6명을 3명으로 나누는 건 6시 3, 3시 3에 여기에는 뭐 곱해야 돼요? 2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같은 수의 조합이니까. 그럼 6, 5, 4, 3, 2, 1이니까 5, 4, 20을 2로 나누면 10이에요. 그럼 일단 이 6명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일단 31가지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3개의 정거장 중에 뭐 하라 그랬어요? 3개의 정거장 중에 몇 개를 선택해요?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건 몇 가지예요? 32예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32예요. 알겠어요? 그럼 3가지예요. 됐어? 그러면은 이 A와 B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럼 두 그룹으로 나눈 애들이 이 한 명이 B에 갈 수도 있고 A에 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31 곱하기 3 곱하기 2가 답이에요. 그래서 186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분할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다 6명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분할이라고 해요. 그리고 분할은 한 다음에 2개의 정거장에 나누어 내렸죠. 이 나누어 내리는 것까지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할과 분배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 문제는요. 2학기 기말고사에 봐요. 맞죠? 아직 1년 남았어요. 아직 이제 3월이니까 9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오래 남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진도는 다 나갔거든요. 진도는 다 나갔는데 내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너희가 이 아는 내용이 80%가 안 될까봐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월요일, 수요일 하면 끝이죠. 금, 월, 수는 다 문제풀이를 할 건데 뭐 3월 모의고사 대비도 조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고사가 일단 제일 시급하죠. 일단 뭐 전범의 모의고사도 한번 보고 중간고사 대비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잘 개념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뭐 한 5분 남았는데요. 2문제만 더 해볼까요? 상상고 기출문제거든요. 이거 답이 뭘까요? 여러분 실제 고등학교 기출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 계산해 보세요. 답이 뭔지. 2문제만 더 하고 끝내죠. 4P3 얼마야? 암산되지 않냐? 4P3? 24 더하기 6C4 얼마야? 15 더하면 얼마야? 39죠? 오케이? 이런 거 암산되죠? 현우 돼?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 4점짜리. 됐어? 이런 거는 상상고면 시험 문제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거 맞나요? 네이버 지원이 근데 실제로 가능해요? 예, 원래 우리가 전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4번까지 지원 가능해요.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그 다음 정시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예. 2020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ABC 대학원 각각 4가지, 2가지, 3가지의 전형 방법이 존재한다. 한 학생이 이번 2020학년도 대입 전형에 지원을 할 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전형 방법을 선택해서 총 4번 지원하려고 한다. 이때 지원이 가능한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총 4번 지원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총 4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모든 대학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전형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 A, B, C는 일단 하나씩은 무조건 선택해야 돼.
근데 어떤 걸 중복해서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지. 맞아? 어떤 걸 중복해서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야? 그럼 A 대학을 중복 지원한다라고 하면 몇 가지야? 자, 첫 번째 A 대학을 중복 지원한다. 그럼 몇 가지야? A 대학이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럼 네 개 중에 몇 개 골라? 하고 두 개 고르지. 그 다음 B라는 대학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고 C라는 대학은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네. 그럼 4, 3, 11이 일어나니까 6 곱하기 2 곱하기 3 얼마야? 36이지. 됐어? 그 다음에 B 대학을 중복 지원한다. 그럼 A 대학에서 하나 골라야 되고 B는 두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야 되고 C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몇 가지야? 4 곱하기 1 곱하기 3이지. 그럼 얼마야? 12. 그 다음 세 번째는 C 대학을 중복 지원한다. 그러면 4 곱하기 2 곱하기 3C이죠? 그럼 몇 가지예요? 4 곱하기 2니까 4, 2, 8, 3, 24. 그럼 다 더하면 몇 가지예요? 60에 72가지가 되겠죠. 알겠어요? 뭐 이 문제 많은데요. 뭐 이것도 중요한 건데 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시고 학생 이름을 산산이라고 원래 학교 이름으로 보통 해요. 예. 그래요. 예, 보통 이제 그냥 대충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그 제발 부탁인데요. 그 일단 조금 과제를 내줄게요. 과제가 뭐냐면 일단 금요일 날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학 상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네. 뭐 해오라고 해요, 현우야? 그 클리닉 시간에는 그 어차피 조합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애들도 금요일 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면은 일단 부등식 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차 반원식. 거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아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죠. 고생했어요.